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말 맞아 오늘도 편안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대책들이 정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동산 규제에 대한 큰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전에 전국 부동산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5월 둘째 주까지 동향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아직 전국 수도권 지방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꺾이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만 마이너스로 하락된 가운데 강남권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타 지역, 마용성이나 일부 노도광 지역도 마이너스로 꺾이면서 서울 지역만 꺾인 상태인데요. 또한 양상을 보면 꺾인 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그 양상을 보면 전주 대비는 하락폭을 좀 줄인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16 대책 1안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은행 전세 대출을 그 강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 고가 아파트를 쪼였다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한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 봄 3월달부터는 강남권 위주로 집값이 꺾이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또한 양도세 배제를 해준다는 그런 한시적인 그 당근책도 일부 제시를 하면서 급매물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양동작전이라고 또 얘기 드리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유세에 대해서도 강화를 시키면서 공시지가를 급상승시켰기 때문에 작년 제가 많이 말씀드린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은 서울 쪽으로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보합이나 살짝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는데 공시가는 그거 대비 급상승을 시키면서 보유세가 늘어난다는 부담과 함께 양동작전을 펼치니 부담을 느낀 뭐 다주택자들이나 고가주택 아파트로 급매물들이 거래되면서 주도적으로 3월 말부터요. 강남권이 꺾이면서 그 서울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영향은 12-16 대책 1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을 누르다 보니까 풍선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수원 용인이 튀어버렸잖아요. 튀어버리면서 너무 급하게 그 상승을 했는데요.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원 용인뿐만 아니에요. 구리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그 튀어버리니까 다음에 대책 일환으로 나온 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을 조정 지역으로 묶어버리면서 규제를 가하니까 그 풍선 효과가 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그 강화를 하다 보니 수원과 용인에, 그리고 또한 수도권 지역에 비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편입시키면서 강화를 시키다 보니 풍선 효과가 꺼졌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양상으로 나온 게 참 수요자들도 참 발빠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규제를 피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인 지역으로 투자가 또 몰리면서 요새 최근에 몇 년 동안 집값이 부진했던 인천 지역의 집값이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 대책 1안으로 나온 거를 보면 그 다음 대책 1안으로 전체적인 줄거리는 12-16에 대해서 마련됐지만 뭐 220 대책이나 뭐 5-6 대책이라고도 말하는데, 법인들의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뿐만 아니라 뭐 법인이 구입 그 아파트를 매매를 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히 내야 되면서 자금원까지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대책과 일환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전매 제한을 그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잖아요. 이 타켓은 또 어디냐면, 말씀드려보면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은 비규제 지역에 6개월 전매 제한이 있었어요. 6개월만 넘으면 말 그대로 전매가 가능했다는 건데요. 비규제 지역 중에 수도권 지역에도 일부 많이 남아 있었고, 건설사 분양사에서 프리미엄을 제시하면서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비규제 지역이라 6개월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빨라지는 투자라고 하면서 광고를 꼭 집어넣는 이런 문구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규제를 위해서 이번에는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 등 공공주택에 대해서 민간 분양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비규제 지역은 6개월만 넘으면은 거꾸로 전매 제한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3개 지역으로 좀 한정할 수 있는데요. 보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하고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해가지고 세 범위가 있는데, 과밀 억제 권역뿐만 아니라 성장 관리 지역까지 묶으면서 전매 제한을 강화시키면서 일부 자연 보전 권역만 전매 제한이 아직 6개월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인이 또 이런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또 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하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저도 차 한잔 마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주 중에 비규제 지역이지만 성장 관리 권역에 대부분 묶여 있을 거예요. 일부 자연 보전 권역에 들어가는 그 지역도 있을 텐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표로 잠깐 참고로 띄워 놓을 테니까 살펴보시고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면서, 보면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하면 규제들도 많고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밀조밀하게 국가에서 계획을 하겠다는 거고, 성장 관리 지역은 그 다음 단계로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자연 보전 권역은 말 그대로 자연 보전 권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좀 보류하겠다는 지역인데, 그 지역 빼고는 6개월 전매 제한이 지금 다 해지가 되면서 입주 때까지 다 전매 제한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부 지금 시행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아직 정확한 발표는 안 돼 있지만 국토부에서 전매 제한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8월까지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 소급 적용은 제가 봐서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시행령이 발표된 이전까지는 6개월 전매 제한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인이 이런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최근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편으로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주변에 앞으로 분양이 많이 나올 물량이 있는데 일부 퍼센트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8월 시행이 되면 8월 이후에서부터는 전매 제한이 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전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매 제한이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6개월만 지났으면. 그러다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6개월 전매 제한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의 비율 차이를 보면, 만약에 반반 정도의 비율이 된다 그러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라고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매 아닌 단지들이 아직 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이제 전매 제한이 되는 단지도 반이 되겠지만, 반 정도 반반 되는 물량이 있다 그러면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면서, 오히려 비율이 전매 제한이 6개월 전매 제한이 돼 있는 단지가 한 20%, 30% 내외고, 그 이후로는 전매가 강화되는 지역이 70% 가까이 되면 이 30%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단지 거꾸로 아까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지만, 거꾸로
전매 제한이 6개월 단지가 7대3, 3 정도가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고 7 정도가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고를 수 있는 잔지들도 많을 뿐더러 앞으로 나오는 그 30%의 물량 같은 경우도 비규제 지역 일대에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조정 지역은 원래 전매 제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분명히 보면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입주할 때 피가 형성이 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이러다 보면 8월 이후에는 투기 수요는 빠질 거라고 전망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자금을 투입을 했을 때 6개월 후면은 어떻게 하든 팔 수 있는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8월 이후부터 받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 때까지 팔지를 못하다 보니 투기 수요는 빠질 거고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이 된다 그러면 경쟁률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경쟁률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지역들의 제한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덜한 비규제 지역으로 몰렸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규제들이 다시 포괄적으로 전매 제한 강화와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그 강화로 투기 수요는 좀 빠진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양상은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대책 1화는 12, 16 대책은 고가 아파트 위주를 잡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면 210 대책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편입시키면서 풍선 효과를 억제했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그 규제를 하는 정책 일환으로 그 전매 제한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는 내용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단계로 12, 16 대책 일환으로 나왔다는 그런 큰 줄거리 하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매 제한이 아닌 자연 보존 권역이 일부 남아 있잖아요. 그쪽에 투입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연 보존 권역으로 해서 성장 관리 지역도 아니고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그 성장을 시키는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투자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런 지역이 6개월 전매 제한이 남아있다 해도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해도 피형성 자체는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은 이도 저도 못하고 양쪽으로 다 포위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총선 이후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그 강화 대책이 점점 강화될 거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 스탠스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급 대책으로 좀 전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건축은 놔뒀지만 재개발에서는 일부 풀었지만 전체적인 스탠스 하에서는 큰 변화 없다는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다시 다음 영상으로 해서 계속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